이 마이크로 OLED는 OLEDOS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온 실리콘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서 해야 된다. 메타에서 VR 관련해서 햅틱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항상 제가 시컬리컬 업종 투자할 때 항상 말씀드렸죠. 좋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시컬리컬은 안 좋을 때 사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 오히려 그때 팔고 나야 되는 거거든요. 신고가에 따라잡을 때는 무조건 손절 가격을 정하고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를 또 구체적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면, 자, 어제 전고점을 이제 뉴프렉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제 주의 종목으로 선정이 돼 버렸어요. 이제 주의 종목으로 선정이 되면 이제 살짝 좀 그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는 겁이 나서 파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에 파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저는 이미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만 최근에 요 상승하긴 초입에 200일선 뚫을 때 만약에 보유를 잘 하셨다면 지금 뭐 약간 흔들리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어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너무 양봉이 커진 거 아니에요? 평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의 양봉보다 너무 커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하실 텐데, 전고점을 어제 여기서 돌파하는 자리였잖아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좀 거래량이 실려도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근데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거래량이 또 터지면 그때는 제가 긴장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 10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시 또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봉 크기가 자체가 커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9,000원 넘어서면서 누군가는 이제 메이저 수급도 조금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흐름이 거래량이 좀 줄어드냐 아니면 거래량이 또 막 증가하면서 폭발하는지 그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뉴플렉스가 대장주로서 이게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얘가 꺾이면 다른 애들이 이제 확장이 좀 되려고 하다가 같이 꺾이겠죠. 주도주가 먼저 올랐는데 주도주가 꺾이면 다른 애들은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뉴프렉스를 이제는 주도주로서 잘 봐야 돼요.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지금 두 번째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종목은 선익 시스템으로서 디스플레이 장비주입니다. 자, 지금 내년도 XR 기기의 저변 확대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이게 안경이 써지는군요. 네, 이제 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썼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우리가 4월달 이 8.15 방송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 이 디바이스가 깔리지 않았는데 작년도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컨텐츠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깔려야지만 활용할 것도 없는데 그 컨텐츠가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폰이 맞습니다. 히트친 게, 저 아이폰이 히트친 게 사실 그 컨텐츠들 이게 딱 시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컨텐츠가 확 오면서 더 붐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쪽 개발자들이 이제 거기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깔려야 되고, 하드웨어가 깔리면 그 뒤를 이어서 아마 많이 쉬었던 그런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들도 시차를 두고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죠? 언젠가는 좋은 위치가 올 것 같고, 그때 우리가 또 8.15를 계속 하고 있다면 좋은 또 타이밍을 같이 가져 여러분들과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어쨌든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또 새로운 이제 뉴스가 나온 게, 메타에서 VR 관련해서 햅틱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햅틱이라는 게 이제 또 이렇게 손으로 우리 탐 크루즈가 그렇죠. 탐 크루즈가 나오는 허공에서 혼자 멋있게 그런 땡겨. 그와 관련된 약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또 인수를 하면서 그쪽으로 뭔가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메타의 차세대 기기 중에 퀘스트도 또 계속 이제 모멘텀이 뒤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월 달에 프로젝트 캠브리아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오큘러스 퀘스트 3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으로서 계속 강심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또 어제에 이어서 공부를 조금 해보면요. 자, 일단은 어제 수급이 46억이 들어와서 랭킹 1위에 해당되는 금액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주도주, 대장주가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장성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상호펀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거의 가는 그림을 만들었고요. 자, 어제 우리 여기까지 봤죠? 그래서 마이크로 OLED가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 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자,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자, 마이크로 OLED는 제가 올레도스라고도 불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OLED까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OLED라고 네. 하잖아요. 네네네. 그 올레도스는 조금 낯선 분들이 기술적으로 계실 거예요. 그 OLED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네네. 이거와 차이가. 올레도스와는 네네. 다른 건가요? 다르죠. 이 오스가 뭐냐면 이게 온입니다. 그러니까 온 실리콘이거든요. 온 실리콘. 그러니까 실리콘 위에서 하는 OLED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OLED는 보통 플라스틱이나 유리라든지 이러한 소재에서 주로 이제 기판에서 해온 거고, 이 마이크로 OLED는 올레도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온 실리콘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가 나와서 선익 시스템의 주가를 움직인 이유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XR 기기를 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나온 게 바로 이 올레도스 기술이 결국 XR 기기의 디스플레이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애플이 마이크로 OLED를 가지고 AR 같은 이런 XR 기기를 할 텐데,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그러면 이 온 실리콘을 한다면 누구한테 위탁을 할까요? 애플은 주로 AP라든지 이런 칩을 요즘 누구한테? TSMC가 다 만들어줍니다. TSMC. 그러면 결국 TSMC의 실리콘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가 이 유기물 RGB, 레드, 그린, 블루로 공정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데, 왜 그러면 이걸 실리콘 반도체 공정에서 하느냐? 이거를 기존에 우리가 OLED 디스플레이를 하는 쪽에서 하면 아주 작은 미세한 화소를 구현하기가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미세하고 정밀한 해상도를 구현하려면 결국에는 이거는 반도체 공정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우리가 휴대폰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패널 화소의 크기는 40에서 300 마이크로 정도 수준이라면, 이 마이크로 OLED는 그것보다 현저히 적은 10분의 1 정도 적다고 볼 수 있는 4에서 20 마이크로 정도 수준, 아주 화소 크기를 작게 만드는 미세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응답 시간도 반응률도 상당히 짧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지도 상당히 품질을 좋은 고화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VR과 AR 쪽으로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어제 선익 시스템의 주가를 좀 끌어올린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픽셀 이야기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픽셀 수 같은 부분들이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모니터를 가만히 이제 불을 이렇게 쳐다보면 점들이 미세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TV라든지 우리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다다다 박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 RGB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해상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이 픽셀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작아져야지. 더 촘촘하게, 많아져야지. 네, 더 촘촘하게 많이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 우리 XR 기기 메타버스 디바이스에는 더 구현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APS 홀딩스를 이야기 드린 이유가, 아직까지 그거를 개발해서 적용을 하지는 못했고 양산도 못했지만 기대감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린 이유가, 3000 ppi, 방금 말씀드렸죠? 이게 픽셀 퍼 인치입니다. 인치당 이 픽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3000 pp이라는 것은 우리가 휴대폰이 거의 600 ppi 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휴대폰을 봤을 때 별로 화질이 낮다는 걸 못 느끼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그러면 3000 pp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거의 5배, 6배가 더 높은 화소니까 상당히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봤을 때 몰입감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VR 기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는 예전의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해상력이 떨어지고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몰입감을 주려면 최소한 2500 ppi나 3000 ppi 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과거에 애플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력을 기반으로 혹시라도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뭔가 누구랑 뭐 협력을 한다더라, 뭐 중국의 예를 들어서 BOE,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누구랑 한다더라라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 현재 단계에서 지금 양산은 아직 못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혹시 채택이 된다면 이거는 뭐 APS 홀딩스한테는 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그렇죠. 구조가 안 좋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것이 양산이 되고 저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게 이제 뉴프렉스라고 뉴프렉스죠. 하면 네, 뉴프렉스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펀더멘털이 된단 말이지. 네네네. 근데 이거는 기대감이라 네. 그래서 잘 참고해야 될 참고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내가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손절 가격을 딱 본인이 또 기계적으로라도 나는 한 7% 손실 나면 이거는 그냥 키맨이 이거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했지 아직까지 뭐 누군가 기초적으로 납품하는 이력이 없으니까 나는 바로 잘라야지 라는 기준을 꼭 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냐면 그냥 1등주 타라. 그 어차피 전에 그 손수건 이론을 우리 키메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주변 맞아요. 변두리 사봐야 네. 1등주가 무너지면은 네. 그때 티슈로 티슈로 더 많이 무너진다. 여기에 뉴프렉스고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APS 홀딩스. APS 홀딩스 같은 다른 종목들이 이제 요 주변에 근데 지난번에는 그래서 주변 머리 하지 말고 이거 꼭대기에 있는 이 주도주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뉴프렉스를 하라고 그랬어요. 뉴프렉스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서 따라 더 들어가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이제 그건 어제 부담스럽다는 갔으면 15% 손주 과자를 갖다가 지금 1년치를 사주실 수 있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뭐 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부담이 덜한 쪽으로 플레이가 확산이 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그 다시 여기에서 우리 김혜림 딱 중립적인 시각에서 네네. 우리 이제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 꼭 이쪽만이 아니에요. 네네. 모든 섹터의 어떤 그 주식들, 테마들 주도주를 사는 게 낫습니까? 변두리주를 주도주가 좀 올랐다. 그 변두리주를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습니까? 이게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있는데 주도주를 제가 만약에 저는 만약에 샀다면 선조 가격을 정확하게 정하고 저는 샀을 것 같아요. 어제라도 그 가격이 제일 신고가였잖아요. 신고가에 따라잡을 때는 무조건 선조 가격을 정하고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주도주 따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근데 그게 나는 차트 딱 봤을 때 너무 불안해.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종목 딱 듣고 차트부터 먼저 쳐보시거든요. 근데 과연 그 자리에서 제가 따라 들어가고 이야기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 특히 뭐야 저 친구 저 가격에 저거 따라 들어가라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용기가 부족했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있고요. 진실을 말할 용기? 그것도 있고 거기에서 저는 더 신규로 없는 분들도 따라서 들어가라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러웠고 테마가 확산이 되는 것 같으니 조금 위치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으로 한번 어떨까? 그게 이제 APS 홀딩스 그다음에 어제 뭐 짧게 설명드렸던 이제 선익 시스템인데 선익 시스템 이야기를 조금 한번 드려보면 네. 선익 시스템이 왜 움직였냐면요. 제가 이제 마이크로 OLED 올레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또 유기물을 증착하는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OLED 공정은. 근데 BOE 중국에 있는 이제 BOE한테 마이크로 OLED를 증착하는 장비를 공급을 한 이력이 있어요.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거죠. 2020년 5월달. 그래서 엮이는 거예요. 이게 다 엮인 거고 이게 지금 실체가 없습니다. 과거에 다 이력이. 네,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테마로 갖다 붙이니까. 네네네네. 이런 거네, 쉽게 얘기해서. 뉴프렉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못 샀으니. 네네네. 이거 비싼 거 같고. 네네. 그러면 혹시나 안 오른 주변 어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 이렇게 하면 테마가 형성돼요. 과거에 그래도 이 관련된 기술이 AR, VR 디스플레이 분명히 이번에 채택이 될 것 같은데 그 관련된 디스플레이에서 뭔가 이력이 있는 회사들이 이제 관련주로 자꾸 이제 부각이 되고 키움증권의 애널리스트의 이번에 인덱스 리포트 제가 여러분 관여분도 공부하시면 좋겠다라고 주말에 지난번에 금요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표가 다 나와 있는데요. 그 표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 있고 실적을 내는 종목은 거의 뉴플렉스 밖에 없고 나머지 종목들은 관련해서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APS 홀딩스도 그 표에 들어가 있고 선익 시스템도 그 표에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유독 움직였던 이유는 이 마이크로 OLED 관련된 증착 장비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타겟으로 이 종목이 지금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삼성전자나 이런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과 앞으로 진짜 디스플레이 하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플레이를 할 때 반드시 이런
이런 종목은 저는 손절가를 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리면 골치 아픈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리면 정말 답 없는 거죠. 답 없는 종목입니다. 네. APS 홀딩스도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골치 아파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들을 매매할 때 기계적인 손절가를 반드시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이다. 근데 뉴플렉스는 제가 지난번에 막 5,000원, 4,000원 깨질 때도 손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펀더멘탈도 있고 분명히 그쪽으로 하고 있고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 종목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런 가격들을 손절을 정하시고 더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뭐 흥분하게 되네요. 자,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우지일렉트로 제가 또 주변 머리 아니에요. 잡질한다. 이것도 가능성 있는 종목입니다. 주변주 또 네. 가져오셨죠?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도 꺼내기 전에 잡주라고 내가 규정을 줘버렸네. 네, 그 키움 증권의 그 리포트를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커넥터라는 그 항목이 딱 있고요. 커넥터와 관련주는 요 종목 하나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주간지 시황이나 여러 코너를 통해서 제가 우주 일렉트로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그래도 최근에 또 우리 또 8.15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 주간지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그 뉴플렉스와 우주 일렉트로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그때 왜 채팅창에서 질문 주셔서 주간지 시황에서 설명 좀 해달라고 이제 대표님이 이야기해서 그 주에 바로 설명드린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주 일렉트로는 커넥터라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 모바일과 IT 디바이스도 하고 있지만 자동차용 쪽도 지금 확장이 돼서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주 일렉트로가 커넥터 쪽으로 이제 관련주로서 서플라이 체인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표에 넣어놨냐? 이게 되려면 제가 주사파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저께인가요? 주사율이죠, 주사율. 주사율은 화면에 1초에 얼마나 많은 장면을 이렇게 찍어내는지, 그거를 우리가 주사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주사율 모니터는 우리가 120Hz에서 240Hz까지 기존 모니터보다 훨씬 더 많은 장면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화면을 끊김없이 더 부드럽게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고주사율을 해줄 수 있는 초정밀 커넥터가 되어야지만 XR 기기를 사용했을 때 그 부드러운 화면의 연속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결국에는 과거에 또 해봤느네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애플 쪽으로 우주 일렉트로가 120Hz 이상의 커넥터를 공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메타버스나 게임에 적합한 이 부분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부분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 그러면 내년 초에 XR 디바이스를 기기를 내놓는다면 여기에 초정밀 커넥터를 누가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주 일렉트로가 결국에는 또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자화전자처럼 진짜 마음 먹고 공시하는 이상은, 하지 않는 이상은 애플과 관련된 밸류치는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어렵거든요. 애플은 워낙 NDA라는 거를 딱 맺고 진행을 하잖아요. 비밀 유지 보장.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과거에 했는 케이스를 우리가 보면 이번에도 들어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우주하고 네네. 방금 전에 얘기하신 자화전자, 자화전자는 공시를 했잖아요. 네네.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보입니까? 이거는 완전 영역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투자의 저는 관점. 자화전자도 내년도를 보면 지금 주가 수준이면 충분히 저는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역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근데 뭐 두 종목 다 저는 나쁘지 않은데, 포텐셜은 우주 일렉트로가 더 있지 않을까요? 왜 내 눈치를 보면서 얘기해? 자화전자는 이미 우리가 애플 쪽으로 얘네들이 하고 있을 거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알고 있는 재료고, 그때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 주가가 한번 팍 터졌잖아요. 근데 우주 일렉트로는 사실 아는 분들이 잘 없어요. 이 회사가 뭘 하는 기업이고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관련된 XR 디바이스 기기 쪽으로 부각이 만약에 되면 좀 한번 재미있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충분히 한번 이 가격대에서는 공부를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화전자도 뭐 나쁘진 않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개 짧게 보고 동시효과 보죠. 어제 우리 포스코 이야기 불나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업데이트 되는 거를 보면 제가 일부러 아까 채팅 잠깐 하는 동안 기사를 좀 떼어놨거든요. 띄워놓은 걸 보면
포스코. 네, 요겁니다. 화면을 좀 크게 확대를 해드리면 세계 고로가 이제 고로가 근데 위에 네. 한우 선물 세트가 눈에 보여가지고 그 뭐야? 뭐 채팅이 막 뜨네요. 그 창이. 네, 광고 창이. 자, 지금 이제 침수로 인해서 포스코의 생산과 투자들이 좀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어제 밤부터 업데이트가 지금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가동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 이게 고로가 이런 것들이 그래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철강도 그런데 한번 셧다운이 돼버리면 그거를 다시 이제 가동하는 데 있어서 일정 기간이 좀 걸리거든요. 재정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반사이익을 생각을 한다라면 현대제철이 뭐 특별히 그 큰 이슈는 지금 보니까 공정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한 뉴스로 인해서 현대제철은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뭐 그 정도 한번 흐름 관전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하면 표 하나 요거 넣어드린 게 있으니까 그 부분 표 한번 우리 가족님들 자료실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HMM이 지금 좀 계속 흔들리고 있는 부분 이유를 드렸죠. 그래서 IBK 투자증권에서 이제 딱 표를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그냥 자료실에 제가 넣어드렸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물류 비용. 그래서 비중이 얼마나 부담이 커졌는지, 그 다음에 물류 비용의 증가율까지 계산을 해서 친절하게 다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이런 물류 비용이 높을 때 핍박을 받았던 기업들이 왼쪽에 있는 기업들이고, 대신에 최근에 이 물류비가 많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리스트가 다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공부했던 뭐 타이어 관련주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명신산업까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그런 수혜를 계속 볼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것까지 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잠깐 동시효과 갔다가 올까요? 그러면 네. 동시효과 갔다가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돼요? 아니 근데 현대제철 네.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그 좀 지금 싼 영역대입니까? 주가는 상당히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싸죠. 왜냐하면 이게 PBR이 0.3배 정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니 철강주는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는 원래 뭐 그 시클리컬 업종이니까 좋을 때는 겨우 한 1배 정도까지 가깝게 가다가 안 좋으면 0.5배 밑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근데 항상 제가 시클리컬 업종 투자할 때 항상 말씀드렸죠. 좋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시클리컬은 안 좋을 때 사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 오히려 그때 팔고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계속 철강주를 타이밍을 노려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지금 셧다운을 해서 제로 코로나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철강에 대한 수요가 지금 슬로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푼다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철강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올라올까요? 그때가 실적이 잘 나오고 철강 수요 올라오면 철강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주식가가 싼 거고, 오히려 그걸 제로 코로나를 풀어버리면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철강은 지금처럼 이렇게 안 좋을 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제가 방금 대표님이 질문 주셔서 그 질문 주시는 사이에 화면을 하나 열어둔 게 있거든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PBR, 현대제철의 PBR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죠. 역사적으로 어디가 바닥이었나. 자, 이게 가장 밑에 있는 선이 PBR 0.2배입니다. 그죠? 이 주황색인가요? 오렌지색? 이게 PBR로 자산가치 1,000억짜리니까 200억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죠. 좀 올라가면 최근에는 얼마에서 부딪혔나요? 0.4배에서 부딪혔죠. 그러면 이것만 먹어도요. 0.2배에서 0.4배 먹으면 몇 퍼센트 먹는 거죠? 더블 먹는 거예요. 더블. 저기 네. 발음을 조금 신경 써줘. 왜냐면 너무 저렴해 보여가지고. 이거 얼마 먹는 거죠? 따블이야, 따블. 이게 무슨 경마장? 이건 좀 마바라 같은 마바라 느낌이죠.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이게 KB증권의 간판을 달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100%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네네. 게 그렇죠. 간판을 달고, 그러니까 네. 명찰을 달고, 간판은 아니고. 그래도 KB증권에서 간판 달고 나오는, 간판이 아니라 이름 걸고 나오는 직원이 몇 안 될 텐데요, 저희 팀에 있는 직원들. 그렇지. 네. KB증권의 간판이죠, 우리 민재기 리처드 키미께서.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시클리컬에 대한 속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국이 어쨌든 제로 코로나를 포기한다, 그런 이야기 나올 때 아마 철강주들이 한번 튈 수 있을 거니까 잘 한번 그 관련된 뉴스 프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